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numPy에 대해서 한번 그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보다 numPy 배열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강력한 numPy 배열 연산을 알아보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range 함수와 range 함수 비교. range 함수는 그 numPy에 있는 그 함수고요. range는 파이썬에 있는 함수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그 lin space. 이거는 그 linear space입니다. 줄임말입니다. linear space 줄임말. 그 다음에 log space 함수, 난수. 그 다음에 정규분포 난수. 이렇게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이제 그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죠. 파이썬에 있는 강력한 자료 구조입니다. 파이썬에 있는 거죠. 이 리스트의 특징은 그 데이터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서로 다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로 다르게 저장하게 되면 뭔가 연산을 하거나 뭔가 처리할 때 이외의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numPy의 배열, array 배열을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 리스트와 리스트 간에 다양한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numPy의 배열이 엄청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데이터 과학자들은 리스트 numPy를 선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umPy는 대용량의 배열과 행렬 연산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저희가 할 텐데요. 인공지능 CNN이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RNN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컨볼루션은 이미지죠. 이미지 학습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핑을 해서 행렬끼리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끼리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런 행렬의 연산, 계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더하기를 했다는 거죠. 파이썬에 이제 더하기 한 거고 numPy에 있는 더하기를 했을 경우에 속도를 보여주는 거죠. numPy는 거의 시간이 안 걸렸죠. 파이썬은 시간이 데이터가 커짐에 따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거 보면 array나 리스트에 있는 엘리멘트 수인데 지금 1, 2, 7은 이거 이제 큰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2라는 게 얼마죠? 이거 2.3 얼마인 거 그렇죠? 이거의 7승이니까 2의 7승은 얼마 정도 되죠? 2의 7승은 0, 2의 7승. 네, 1096 정도 되네요. 7승은 10 어디 갔지? 계산기가 1096 이 정도 되네요. 7.3.
얼마 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그렇고 제가 링크 하나 가져왔는데 비교하는 거죠. 파이썬은 리스트하고 넘파이 어레이에 대한 비교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됐죠? 여기 보면 자, 요게 사이즈죠. 사이즈 크기죠. 10의 5승이니까 이거는 공이 5개인 거잖아요. 10만이죠. 10만. 10만이고 요거는 세컨드죠. 세컨드. 초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타임. 그래서 이 시간이죠. 넘파이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 글쎄요, 이게 되게 바뀐 것 같네요. 이거 이미지 좀 잘못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파이썬 리스트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그죠? 이 색깔이 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훨씬 더 넘파이가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리고 이 데이터 개수가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 차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나 기계학습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넘파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렬식이나 이런 것들을 연산을 하려면 넘파이에서 사용되는 어레이 형태로 변환시켜줘야 되는 거죠. 변환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넣어지면 이제 넘파이의 어레이는 그 리스트하고 다르게 데이터 타입이 동일한 타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지만 속도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패키지 판다스, 기계학습을 위한 사이클론이나 또는 텐스플로우 등이 넘파이 위에서 동작한다, 작동한다. 넘파이 위에 이렇게 사이클론이나 텐스플로우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동작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밑에는 운영체제가 있겠죠. 이렇게. 자, 넘파이의 핵심적인 객체는 다차원 배열입니다. 다차원.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죠. 정수들의 2차원 배열. 테이블을 넘파이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열의 강요수는 인덱스라고 부르고 정수들을 참여. 그렇겠죠. 넘파이의 차원은 축이라고 합니다. 자, 1차원은 이제 축이 하나밖에 없죠. 이 안에 있는 인덱스 0부터 시작하겠죠. 1, 2. 그 값들이죠. 2차원은 축이 2개 있겠죠. 0하고 1, 2개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행이 2개고 열이 3개니까 2,3 이런 행렬이 되겠죠. 이거는 3차원 배열이죠. 이거는 행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열이 축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있는 이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3차원이죠. 3차원. 자, 리스트와 넘파이는 뭐가 다른가? 그래서 넘파이는 이 객체 타입이 ND 어레이라고 합니다. ND 어레이를 이제 좀 찾아보면 찾아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ND 어레이. 예, 제가
ND 어레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 있는 그 문서에 ND 어레이라고 있습니다. N 디멘전. ND 어레이는 N 디멘전. N 디멘전. ND 어레이는 N 디멘전. ND 어레이, 예, 그렇습니다. ND 어레이 이렇게 됐습니다. ND 어레이, N 디멘셔널 어레이입니다. 또 뒤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을 가진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크기, 사이즈가 같다는 거죠. 크기 같다는 거죠. 다 크기가 같은. 물론 이게 이게 로지컬한 개념입니다. 피지컬하게는 서로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디스크에는 다르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지컬한 개념으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 타입, 정수만 정수, 뭐 문자열은 문자열, 실수만 실수 이렇게 같은 데이터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장됩니다. 근데 파이썬 리스트는 데이터 타입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리스트는 이제 뭐 이렇게 뭐 1, 2, 3 문자열이 들어가기도 하고 10 더하기도 하고 20.3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것들이 이제 메모리상에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링크 형태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링크를 따라서 찾아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배열은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찾는 게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고 속도가 빠르다. 배열과 배열 간의 수학적인 벡터 연산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급 연산자 풍부한 함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그젠플인데요. 이거는 간단한 이그젠플입니다. 자, 이거는 파이썬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죠. 이거 이렇게 됐죠. 이거는 중간고사고 기말고사 점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중간고사 10점, 70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합치면 80점이죠. 80점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리스트를 요거를 이제 한번 더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리스트는 이 더하기라는 게 리스트끼리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리스트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70, 80, 90이 이렇게 포함되도록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자열 A, B, C하고 D, F를 더하기를 해주면 이게 더하기가 아니죠. 콘캐테네이션이죠.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연결시켜주면 이게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때는 더하기가 아니죠. 10 더하기 20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아리스메틱한 더하기지만 여기서 더하기는 컨캐테네이션이죠. 여기서 리스트끼리 더하기는 역시 이거는 리스트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이것을 구하기 싶은 거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기 하면은 이건 이제 그러면 num파이로 변환시켜줘서 더하기를 합니다. 자, num파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어레이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합쳐줍니다. 리스트는 더하기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결시켜줘 버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편한 거죠. 그걸 딱 봐도 그죠? 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num파이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numpy 패키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numpy가 설치가 안 됐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pip install 이렇게 하고 numpy
이렇게 해주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설치가 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그러면 명령창에서 이렇게 치주면 됩니다. pip 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치주면 지금 현재 설치된 패키지를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맵폴 설치했었죠.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토끼 설치했었어. 넘파이는 2.13 버전이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블록 0.18.0 버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1.93 버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네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넘파이는 이렇게 갖다 쓰고요. 여기는 np는 이제 이거 넘파이를 다 쓰려면 힘드니까 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거를 줄여서 np로 별칭을 만든 거죠. 앞으로는 넘파이 대신 이걸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넘파이는 np array라고 있습니다. np array 한번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그 중에 여기서 한번 np array를 합쳐서 np array 그죠? np array numpy 계열 numpy.array네 이거네요. numpy.array. 자, 여기 보시면 numpy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름을 바꿔서 np로 적었지만 numpy.array죠. array를 보시게 되면 numpy.array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오브젝트라는 거는 array like, array 비슷한 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array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네스트된 시퀀스 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옵션으로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copy, order, serve, OK, 뭐 n 메뉴 접 쓰는 거죠.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 이건 옵션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죠? 안 쓰면 none이 되는 겁니다. 디폴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디폴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여기 np array라고 쓰죠. np array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게 원래는 numpy array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임포트 할 때 임포트 이렇게 했죠. numpy as np를 쓰겠다는 이름을 요 이름을 쓰겠다는 예고 대신에 np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여기 뒤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뭐냐? 아까 보니까 array like였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리스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ray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리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리스트 10, 20, 30 리스트죠. 리스트 파이썬의 리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array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array 형태로 만들어요. numpy array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np array하고 리스트를 쓰게 되면 numpy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n dimensional array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는 아까 리스트는 붙여줬지만 지금은 계산해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붙여준 거죠. 이건 좀 잘못됐네요. 두 개 합치면 100점이 넘네요. 100점 만점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토탈을 더해주면은 토탈이 이렇게 되고요. 평균은 토탈 나누기 2하면 되죠.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누기 하면 이렇게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자, numpy 별칭 했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보면 여기 save이라는 게 있죠. save이라는 거는 지금 a라는 게 numpy 그러니까 n dimensional array였죠 아까.
numPy의 배열이죠. numPy 배열입니다. 배열의 구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준 거죠. A가 가리키는 데 가면은 ND 어레이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렇게 배열로 뭔가 1, 2, 3. 그 다음 다른 것도 있겠죠. 메소드도 있고 여러 가지 멤버 변수라고 그러는데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가리키는 거죠. A라는 거는 객체 변수죠. 근데 여기서 이제 A.safe, safe라는 거는 여기 있는 속성들입니다. saf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건 지금 현재는 형태가 3인 거죠. 3이 되는 거죠. 디멘전은 1차원 배열이죠. 여기 되면 ndim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아마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디폴트 안 정해졌죠. 그 디폴트로 이 값의 숫자니까 int32입니다. 요거는 이제 8바이트가 1바이트니까 8로 나누면 4바이트짜리입니다. 4바이트 정수입니다. 정수는 음수, 영, 양수 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사이즈는 4. 메모리 크기입니다. 4바이트니까 4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계획 3개 들었죠. 0, 1, 3, 3개가 들었어요. 그죠? 객체 형태는 1차원이고 여기 3개 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각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n 디멘전은 차원이고 세이프는 nm 형식의 투플이죠. 지금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있는 거죠. 아까 보면 이렇게 됐죠. 3 1차원 내려놓을 거죠. 2차원이면 여기 뭔가 있겠죠. 이렇게 행렬 형태로 된 거죠. 3by 3행 2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는 3행이고 2열인 거죠. 그렇게 되겠죠. 사이즈, D타입, 아이템 사이즈,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강력한 numPy 배열의 연산을 알아보자. 여기서 이제 더하기 곱하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런이라는 n 디멘전을 어레이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셀러리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면 여기는 아까 n 디멘전을 어레이 객체가 만들어져. 이 안에는 여기 배열 형태로 220, 250, 230 있고요. 그 안에 여기 쓸 수 있는 뭐 아까 보면 세이프라든지 뭐 n 디멘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성값들이 쭉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하나의 객체가 생성된 겁니다. 메모리 이렇게 할당된 걸 우리가 이걸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이거의 클래스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는 어떤 설계도 구조를 말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할당돼서 만들어지면 이걸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턴스를 계속 만들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셀러리 2는 또 뭐 만들고 셀러리 2는 또 다른 공간에 이렇게 셀러리 2는 이렇게 가리키겠죠. 이런 인스턴스는 뭐 똑같은 모양의 이런 객체가 계속 생성되는 거죠. 이게 객체에 대한 언어의 특징이죠. 이걸 통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셀러리에다 100을 더했습니다. 그럼 여기 100이 다 들어가면 100씩 다 올려줬네요. 그럼 320, 350 이렇게 계산이 되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440, 500, 460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값이 들어가 버렸네. 소수점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거의 데이터 타입은 아까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은 바뀌겠죠. 여기서는 디폴트로 아까는 이게 뭐였죠? 여기서는 int32였지만 지금은 실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로트도 이제 이게 뭐 8, 뭐 이렇게 그 길이에 따라서 플로트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플로트 뭐 4, 3,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바이트인지 여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객체에서 D 타입이 int32에서 플로트로 바뀌게 되겠죠. 타입이 바뀌게 되겠죠.
자, numPy 계산은 왜 빠를까? 자, 이게 이제 그 리스트는 이제 여러 개의 종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 다른 값을 하나의 리스트 안에 요소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인데 계산할 때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즈를 계산해야 되고 그거를 또 메모리까지 링크를 찾아가서 사이즈가 똑같으면 배열에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겠죠. 4바이트면 4바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 링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여기 보면 LST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리스트인 거죠. 리스트는 이렇게 정의하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 네. 자, 이거는 인테저고 스트링 그 문자열이고 이거는 실수고 이거는 불린이죠. 불린. true false. 3과 그지 true false 두 가지 있는 거죠. 이거는 스트링 문자열이고요. 이거는 플로트 실수고 요거는 int 리스트. 근데 이거를 요 mp array라는 요 아까 dimensional array를 하나 생성해 주는 거죠. 그 안에 파라미터로 아까 이게 오브젝트가 리스트가 된다. 리스트 시퀀스 리스트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array like 한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 테스트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테스트를 숫자를 못 바꿔주니까 다 이렇게 그러면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문자 100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100 3.0 문자열 바꿔줘요. 이렇게로 해주면 똑같이 메모리 공간에 크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몇 번째 위치인지 순서만 알면은 인덱스에서 곱하기 하면 그 위치를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numpy 데이터 타입의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인테저가 있고요. 인테저는 int 8, 6 이거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죠. 그 다음에 unsigned 인테저, 사인이 없는 인테저죠. unsigned 인테저죠. 그러면 이거는 유니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죠. unsigned니까 0하고 양수만 있겠네요. 그 다음에 플롯이죠. 플롯 16, 32, 64거든요. 이거는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불린 있죠. 불린은 불린, true, false도 있는 거죠. 스트링 있죠. 스트링 str. 이렇게 numpy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봤던 거죠. 여기서 봤던 거죠. 여기 보면 스트링, 플로트, 불린, 그죠? 스트링, 불린, int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여기 int 인테저가 int죠. int.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해보면, 자, 그 time이라는 그 패키지를 모듈을 갖고 옵니다. 인풋. 이건 time은 이제 따로 설치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죠? 빌트인으로 처음에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인스톨이 된 겁니다. 같이 포함되어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현재 시간을 타임에 하게 되면 시작 시간을 여기다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끝나는 시간을 저장합니다. 이 두 개를 빼주면 실제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토탈은 이제 토탈은 이거는 걸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기 뭔가 하면은 뭐 10만이죠. 10만 1부터 10만까지 더하기 한 겁니다. 더하기 한 토탈은 이렇게 되고 이걸 계산한 시간은 0.2376이 나옵니다. 그죠? 이걸 빼주니까 초로 계산되니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numpy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umpy 마찬가지로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이죠. 근데 이거를 numpy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p 뒤에 넣는데 np
arrange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np arrange 쓰게 되면 몇 개 있나? 5개죠? 10만이죠. 10만이. 이러면은 우리가 리스트에서 range라는 그 파이썬에서 있었죠. 10 이렇게 해주면 0부터 9까지 10개를 리스트 만들어주는 거죠. 나열해서 데이터를 나열시켜주는 게 있는데, 이거 비슷하게 이거는 10만 개를 나열시켜줘요. 0부터 99,999까지 되겠죠. 9까지 나열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arrange는 요거와 다르게 arrange는 n dimensional array 형태로 만들어줘요. 여기 만들어줘요. 아까 앞에서 array 만들었잖아요. array 만든 게 그렇죠? np array였잖아요. array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스트를 넣어도 되고 array를 넣어도 되는데, 오브젝트를 넣으면은 요거를 n array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numpy의 배열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효과로 arrange를 하게 되면 np에 있는 arrange 메소드로 이제 우리는 그냥 함수라 같이 쓰겠습니다. np arrange 하게 되면 똑같이 nd array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0부터 99,999까지 같은 크기의 4바이트짜리겠죠. 0, 1, 2 쭉 해서 99,999까지를 같은 크기 사이즈로 4바이트겠죠. 그래서 쭉 만들어. 요거를 만들어 놓고 요거를 더하기를 한 겁니다. 1부터 10만까지 더하기 한 거죠. 앞에서도 여기서 요거죠. 여기서 어레인지 하게 되면 array를 만들어서 여기서 요거를 sum을 썼네요. 그러니까 numpy에 있는 sum 메소드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0부터 99,999까지 나열하고 그걸 쓰는데, 계산해 보니까 0.000065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도 되는 거면, 요거를 0.2376 나누기 0.00065 해주면 365배 빠르네요. 365배 빠릅니다. numpy로 한 게 파이썬 1부터 10만까지 10만 개를 덧셈한 게 numpy 배열로 사용한 게 365배 빠릅니다. 이건 한번 제가 파이썬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죠? 자, 지금 보시면 스타트 있죠? 엔드 있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레인지로 이렇게 해서 레인지로 해서 0부터 99,999까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불러와서 요거를 계산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는 책에 있는 거죠. 레인지를 쓴 거죠. 근데 요거를 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걸 빼고 아니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종료 시간을 계산해 봤고요. 그 다음에 타임 1로 했습니다. 엔드에서 스타트를 뺀 거죠. 그래서 출력해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numpy 벡터죠. 똑같이 스타트, 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똑같이 numpy에 있는 sum 메소드를 썼고요. 여기서 np.arrange 해서 10만 했잖아요. 지금 요게 array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numpy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numpy 배열로 쭉 해서 1 쭉 해서 99,900까지 만들어요. 자, 이거는 그냥 파이썬에 있는 레인지를 써서 0부터 99,900 하고
나열하고 거기서 하나씩 가져와서 다 더한 거죠. 폼을 써서 더한 거고,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네. 콤마. 에러가 났네. 에러가 날 때가 이거는 다시 에러가 났는데 세이브해서 타임이 즉 타임 1하고 2가 타임 2는 0이 적혔네. 제로로 나누 플로트. 타임 2가 0이라서 에러 났네요. 타임 2가 왜 0이 되었지? 이거 시간이 거의 안 걸렸나? 0이.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0을 더 키워볼까? 그래서 네. 시간이 너무 안 걸려서 뒤에 잘려가지고 0으로 돼서 0으로 나누게 됐죠. 이거 몇 배 차이 나는데 타임 2가 0이 나오는 바람에 0은 나누니까 에러 났습니다. 여기서 에러 났 디바이드 바이 제로 0이 나왔으니까 지금 요걸 하니까 13배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삽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넘파이 배열로 하는데 하나씩 불러와서 더하기 한 거하고 넘파이에 있는 sum 메소드를 쓴 거하고 비교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도 그럼 요거는 필요 없는 거네요.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한번 런을 시켜볼게요. 이건 몇 배 정도 차이 나는지. 자, 이거는 1.8배밖에 차이 안 나네요. 이거는 제가 너무 100만 개를 했죠. 100만 개니까 100만 개. 그렇지. 지금 요거는 10만 개 해야 되겠네요. 10만 개 해서 다시 이 0이 나와버리네. 그럼 이거를 좀 더 숫자를 높여 볼게요. 100만 개를 해볼게요. 네, 20배 정도. 20배 정도. 넘파이에 있는 sum 메소드를 이용한 거하고 그냥 넘파이 어레인지 함수를 써서 배열로 만들게 했는데 그걸 하나씩 갖고 와서 더하기 한 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넘파이에 있는 그 ND 어레이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메소드인 sum 메소드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